평생 모은 돈을 빼돌린 손주의 비밀. 아침 햇살이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할아버지 박성철은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쳐든다. 70년 인생, 평생 모은 돈. 한 푼 한 푼이 땀과 인내의 결정체다. 이게 뭐야? 손가락이 떨린다. 잔액란을 다시 본다. 5,800만 원이어야 할 숫자가 5,688만 원으로 바뀌어 있다. 112만 원이 어디로 간 거지? 성철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쓴다. 노안 때문에 잘못 본 게 아닐까?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바람이 창문을 흔든다. 집안은 고요하다. 은행 앞 ATM 기계 앞에 선 성철의 뒷모습이 작아 보인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다. 화면에 뜨는 최근 거래 내역. 3일 전 50만 원 인출. 5일 전 30만 원 인출. 일주일 전 32만 원 인출. 내가 이걸 뽑았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긴 했지만 이렇게 큰 돈을 뽑고 잊을 리가 없다. 영수증이 삐소리와 함께 나온다. 성철은 그것을 주머니에 구겨 넣는다. 뒤에서 줄 서 있던 젊은 사람이 헛기침을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철의 발걸음이 무겁다. 나이 들면 이런 건가. 내가 뽑고도 잊어버리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린다. 손주 민준이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응, 왔다. 민준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화면만 뚫어져라 본다. 성철은 손주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낯설어졌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그리고 성철의 긴 한숨. 성철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판을 다녔고 막노동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다. 은퇴 후엔 경비 일을 했다. 밤새 서서 건물을 지키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이 돈은 나중에 병원비로 쓸 거야.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 그게 성철의 철학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 거기엔 매달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다. 500원까지도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민준이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다. 공부는 중간 정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집에 있어도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는다. 전화도 자주 받는다.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다. 민준아, 밥 먹어라. 나중에요. 대답은 짧고 차갑다. 성철은 손주의 얼굴을 보며 생각한다. 사춘기려니. 다들 그렇게 지나가는 거겠지. 며느리 지영은 겉으로는 착하다. 시아버지께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한다. 아버님, 약 드셨어요?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하지만 성철은 안다. 그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흐른다는 걸. 지영은 가끔 전화를 받을 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 목소리가 낮아진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얘기할게.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성철은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다시 은행. 성철은 이번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저기, 최근 인출 내역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단말기를 두드린다. 프린트 소리가 들린다. 종이가 나온다. 성철은 그것을 받아든다. 인출 장소 5 고등학교 앞 ATM. 인출 시간 오후 4시 32분. 인출 금액 50만 원. 5 고등학교. 그게 민준이 학교 아닌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영수증을 다시 펼친다. 5일 전 5 고등학교 앞 ATM 30만 원.
일주일 전 5 고등학교 앞 ATM 32만 원. 2주 전 5 고등학교 앞 ATM 40만 원. 모두 같은 장소다. 성철의 손이 떨린다. 영수증이 바스락거린다. 설마 민준이가? 하지만 믿고 싶지 않다. 그럴 리 없다. 손주가 그럴 리 없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조용하다. 민준이가 보이지 않는다. 성철은 복도를 걷는다. 민준이 방문 앞에 선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응, 알았어. 이번 주까지 보낼게. 통화 소리다. 성철은 문고리를 잡는다. 하지만 돌리지 못한다. 의심하는 게 두렵다. 민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온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친다.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민준이의 눈빛이 흔들린다. 뭔가 숨기는 표정이다. 성철은 묻지 않는다. 묻는 게 두렵다. 민준이는 재빨리 거실로 향한다. 신발을 신는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쾅! 현관문이 닫힌다. 성철은 그 자리에 서서 손주의 방문을 바라본다. 다음 날 낮. 성철은 혼자 집에 있다. 민준이는 학교에 갔고 지영도 외출했다. 성철은 서재로 향한다. 자신의 서랍을 연다. 카드가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 내가 여기 놨었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분명 왼쪽 칸에 넣어뒀는데 지금은 오른쪽에 있다. 성철은 카드를 집어든다. 플라스틱 표면이 차갑다. 누가 만진 거야? 현관에서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들어온다. 성철은 재빨리 카드를 제자리에 놓는다. 저녁 시간. 민준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성철은 복도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이번에 또 보내면 되는 거지?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고 긴장되어 있다. 얼마? 50? 그 정도면. 응, 해볼게. 성철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50이라는 숫자, 50만 원을 말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한다. 성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한다. 민준이가 가방을 챙긴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가방 안에서 하얀 봉투가 살짝 보인다. 현금이 든 것 같은 두툼한 봉투. 민준이는 재빨리 지퍼를 닫는다. 할아버지를 힐끗 본다. 할아버지, 저 학교 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힌다. 성철은 신문을 내려놓는다. 손이 떨린다. 성철은 소파에 주저앉는다. 민준이가 정말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증거들이 쌓여간다. 70년을 살며 겪은 배신 중 가장 아픈 배신이 될 것 같다. 가족에게 당하는 배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손주에게. 성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한숨이 깊게 나온다. 성철은 결심한다.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 간다. 통장에서 현금 10만 원을 뽑는다. 집으로 돌아와 그 돈을 다시 입금한다. 그리고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다. 이제 지켜보자. 성철은 카드를 원래 자리에 정확히 놓는다. 하지만 이번엔 표시를 해둔다. 카드 아래에 작은 종이를 끼워둔다. 만약 누가 카드를 꺼낸다면 종이가 흐트러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성철은 서랍을 연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카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 가져갔구나. 성철은 은행 앱을 연다.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린다. 세 번째 시도, 로그인 성공.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어제 저녁 8시 47분, 5 고등학교 앞 ATM 10만 원 인출. 민준이
화면을 보는 성철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성철은 은행에 다시 간다. CCTV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그건 경찰이나 법적인 절차가 제발입니다. 제 돈이 사라지고 있어요. 직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작은 모니터 앞에 앉는다. 영상이 재생된다. 어제 저녁 8시 47분. 교복 입은 남학생이 ATM 앞에 선다. 카드를 넣는다. 비밀번호를 누른다. 돈을 뽑는다. 얼굴이 화면에 나온다. 민준이다. 성철은 화면을 보며 얼어붙는다. 손주의 얼굴. 틀림없다. 민준이가 ATM 앞에서 현금을 세고 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는다.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영상이 끝난다. 성철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와 길을 걷는다. 하늘이 흐리다. 비가 올 것 같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성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민준아, 잠깐 앉아봐라. 민준이의 표정이 굳는다. 무슨 일이세요? 앉아. 목소리가 낮고 무겁다. 민준이는 천천히 소파에 앉는다. 성철은 영수증을 민준이 앞에 내민다. 이거 내가 뽑은 거지?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게 뭐예요? ATM 영상도 봤다. 내 얼굴 똑똑히 나왔어. 민준이가 고개를 떨군다. 할아버지,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몰래?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린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성철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든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할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무슨 소리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민준이는 입술을 깨문다. 누가 시켰어요? 성철의 눈이 커진다. 누가?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성철은 손주의 어깨를 잡는다. 누가 시켰냐고. 엄마요. 작은 목소리. 하지만 또렷하다. 성철의 손이 멈춘다. 지영이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가 저보고 할아버지 카드로 돈을 뽑아오라고 했어요. 거실에 정적이 흐른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린다. 엄마가 왜 그런 짓을 시켰어? 성철의 목소리가 떨린다. 민준이는 눈물을 닦는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대요. 어쩔 수 없다니? 누가 협박한대요? 엄마를 누가? 민준이는 고개를 젓는다. 몰라요. 엄마가 말 안 해줘요. 그냥 돈을 구해야 한다고만. 성철은 뒤로 물러앉는다. 며느리가? 지영이가? 성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지영이는 왜 돈이 필요했을까? 빚? 도박? 아니면 다른 이유? 민준아, 내 엄마가 뭐라고 했어?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가족이 망한다고 했어요. 망한다고? 네. 그래서 무서웠어요. 저도 할아버지께 죄송한 거 알아요. 근데 민준이가 울기 시작한다. 엄마가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성철은 민준이를 안아준다. 괜찮아, 괜찮다.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는다. 며느리가 손주를 이용했다. 평생 모은 돈을 훔치게 만들었다. 지영이가 지금 어디 있어? 방에 있을 거예요. 성철은 일어선다. 복도를 걷는다. 발걸음이 무겁다. 지영의 방문 앞에 선다. 안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린다. 알았어. 이번 주까지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
성철은 문을 두드린다. 톡톡톡. 안에서 통화가 끊긴다. 누구세요? 나야. 문이 열린다. 지영이 나온다. 표정이 굳어 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성철은 지영을 똑바로 본다. 민준이한테 다 들었어.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뭘 들으셨는데요? 내 돈 훔치라고 시킨 거. 그거 말이야. 지영은 입술을 깨문다. 아버님, 그건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아.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지영이 고개를 떨군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이야? 아버님, 제발. 더 캐묻지 마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말 큰일 나요. 성철은 며느리의 표정을 살핀다. 두려움, 절박함, 그리고 뭔가 숨기는 듯한 눈빛. 누가 너를 협박하는 거야? 지영은 대답하지 않는다. 말해. 누가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거야? 말 못해요. 왜? 말하면 정말 끝이에요. 우리 가족 다 끝나요. 지영이 방문을 닫으려 한다. 성철이 문을 막는다. 끝까지 숨길 거야? 아버님, 제발.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 일에서 손 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쾅! 문이 닫힌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학교 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다. 지영이 다가온다. 민준아. 응? 할아버지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 입 조심해. 알았지?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영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는다. 내가 더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어. 민준이의 얼굴이 굳는다. 그날 저녁, 성철은 민준이의 휴대폰을 슬쩍 본다. 민준이가 씻으러 간 사이 거실 테이블에 놓인 폰, 화면을 켠다. 최근 통화 기록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있다. 10-XXXX-XXX. 여러 번 통화한 흔적. 그리고 문자 메시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50도. 성철의 손이 떨린다. 성철은 직감한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누군가가 있다. 며느리를 조종하고 손주를 이용하는 누군가. 도대체 누구야? 성철은 번호를 메모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직접 알아내겠다고. 다음 날, 성철은 민준이를 불러 앉힌다. 민준아, 할아버지 도와줄 수 있겠니? 뭐려? 내 엄마를 협박하는 놈이 누군지 알아내야 해. 민준이는 망설인다. 엄마가 입 조심하래요. 나도 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가족 다 무너져.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도울게요, 할아버지. 성철과 민준이는 학교 근처로 간다. ATM이 있는 곳, 그 주변 상가들. 저기 편의점에 CCTV 있어요. 민준이가 가리킨다. 성철은 편의점 주인에게 부탁한다. 혹시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손주가 누군가한테 협박당하는 것 같아서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잠깐만요. 영상이 재생된다. 지난주 목요일, 민준이가 ATM에서 돈을 뽑는다. 그리고 걸어간다. 그 뒤를 따라오는 남자가 보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검은 점퍼를 입고 있다. 민준이를 따라가며 뭔가를 말한다. 민준이가 봉투를 건넨다. 남자가 받아서 세어본다. 그리고 민준이의 어깨를 탁 친다. 저 사람.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린다. 저 사람이에요. 누구야? 돈 안 주면 때렸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처음엔 그냥 돈 달라고만 했어요. 근데 나중엔 때렸다고?
성철의 목소리가 커진다. 어디를? 보여봐. 민준이가 옷을 걷는다. 등에 멍 자국이 있다. 성철의 주먹이 떨린다. 이 계자식이. 성철은 편의점 주인에게 묻는다. 저 남자 아세요? 글쎄요. 가끔 보긴 하는데. 성철은 영상을 다시 돌린다. 남자의 제시도 심계속 얼굴을 확대한다. 이 자식? 찾아야 해. 민준이가 말한다. 할아버지, 엄마가 저 사람 이름 말한 적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그날 밤, 성철은 며느리의 방문을 다시 두드린다. 지영아, 나와. 문이 열린다. 아버님, 강씨 성 가진 남자. 누구야?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어떻게? 민준이한테 다 들었어. 그 자식이 민준이를 때렸다며? 지영이 주저앉는다. 아버님, 죄송해요. 지영이 울기 시작한다. 5년 전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렸어요. 사채? 네. 정식 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빌렸어? 처음엔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자가. 지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지금은 1억이 넘어요. 성철은 뒤로 물러선다. 1억? 처음엔 그냥 갚으라고만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지영이 얼굴을 감싼다. 그 사람이 민준이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손주를 이용해서 제가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민준이를 다치게 하겠다고. 지영이 흐느낀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님 돈을 훔치게 한 것도 민준이를 지키려고. 성철은 며느리를 내려다본다. 분노가 치솟다가도 연민이 밀려온다. 며느리도 피해자였다. 손주도 피해자였다. 그리고 자신도. 그 남자, 지금 어디 있어? 몰라요. 전화번호만 알아요. 그 번호 줘. 아버님, 위험해요. 상관없어. 이제 끝을 내야지. 성철의 눈빛이 달라진다. 70년을 산 노인의 눈빛이 아니다. 지킬 것을 지키려는 가장의 눈빛이다. 다음 날 아침, 성철은 아들에게 전화한다.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아들 박진우가 퇴근 후 집에 온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성철, 지영, 민준, 그리고 진우.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성철은 천천히 설명한다. 사라진 돈, 민준이의 고백, 며느리의 빚, 그리고 협박하는 남자. 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지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지영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5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알면 너무. 진우가 테이블을 탁 친다.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런 걸 숨겨? 진우는 분노를 사귀고 냉정해진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지. 증거가 있어요? 성철은 준비한 서류를 꺼낸다. ATM 영상, 계좌 내역, CCTV 영상, 그리고 문자 메시지 캡처. 다 있어. 진우가 서류를 훑어본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음 날, 성철과 진우는 경찰서에 간다. 형사 앞에 앉는다. 사채업자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살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빨리 잡아주세요. 연락 오면 녹음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장소에 저희가 대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철은 고개를 숙인다. 며칠 후, 사채꾼에게서 전화가 온다. 지영의 폰이 울린다. 성철이 받으라고 손짓한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돈 준비됐어?
이번 주까지 준비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학교 뒤 공터 7시. 알았지? 네. 전화가 끊긴다. 성철은 형사에게 연락한다. 금요일 7시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학교 뒤 공터. 어둠이 내리고 있다. 지영이 혼자 서 있다. 손에 가방을 들고 멀리서 남자가 걸어온다. 검은 점퍼의 남자. 사채꾼 강민수다. 돈 가져왔어? 여기 있어요. 지영이 가방을 내민다. 강민수가 가방을 열어본다. 돈 대신 벽돌이 들어있다. 이게 뭐야? 그 순간 주변에서 불빛이 켜진다. 경찰들이 나타난다. 꽉 잡고 있어. 강민수가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경찰들이 둘러싼다. 강민수, 당신을 공갈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진다. 강민수가 소리친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영이 녹음기를 꺼낸다. 다 녹음했어요. 당신이 협박한 거 전부. 경찰차가 떠난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진우가 다가와 아내를 안아준다. 이제 끝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이 남편의 품에서 운다. 5년 동안 혼자 감당하느라 힘들었지? 너무 무서웠어. 너한테 피해 줄까봐. 바보야. 우리 가족인데. 민준이도 다가온다. 엄마. 지영이 아들을 꼭 안는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거실에 모두 앉는다. 성철은 며느리와 손주를 본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넌 잘못한 거 알지? 네. 죄송해요. 하지만 내가 돌아왔어. 그게 중요해. 성철이 손주의 손을 잡는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게 진짜 용기야. 민준이가 운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며칠 후 가족들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는다. 성철이 만든 된장찌개가 김을 뿜는다. 자, 다들 먹어. 민준이가 밥을 뜬다. 지영이 반찬을 나눠준다. 진우가 물을 따른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안다. 성철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평생 모은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오늘 알았다. 모두가 고개를 든다. 가족이야.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더라. 지영이 눈물을 닦는다. 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꼭 안는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진다. 집안에 따뜻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성철은 생각한다. 70년을 살며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사랑도 확인했다고. 돈은 다시 모으면 된다. 하지만 가족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 성철은 밥 한 숟가락을 뜬다. 다들 많이 먹어. 네, 할아버지. 네, 아버님. 네, 아버지. 식탁 위로 숟가락 소리가 리듬을 탄다. 그 소리가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 인생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 돈을 훔친 손주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고, 빚에 짓눌린 며느리는 가족을 위해 싸웠고, 배신당한 할아버지는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다. 그들은 서로를 잃을 뻔했지만 결국 서로를 지켰다. 그게 가족이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